자, 그래서 협동학습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집단이 구성이 돼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24명이 협동학습을 해야 된다 칩시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막 26명씩 주죠. 그 아이들 2차 때. 우리 반 아이들은 26명이에요. 막 이렇게 준다. 그래서 이 26명 이렇게 앉혀놓고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요. 네, 그래서 그 각 영역별 몇 명씩 보냈느냐 이런 것도 점검한다. 자유선택 활동 때는요. 자, 24명을 협동학습을 시킨다 치자고요. 오늘의 주제는 지문에 나왔던 따돌림이에요. 따돌림에 대해서, 따돌림에 대해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갖다고 치자고요. 따돌림이 우리 반에서 꼭 필요할까? 따돌림은 꼭 하지 않아야 할까? 뭐 이렇게 아이들 용어로 바꾸겠죠. 그래서, 따돌림은 왜 하면 안 될까? 이러한 주제를 줬다고 칩시다. 자, 24명이 처음에는 어떻게 모여요? 대집단으로. 그래서 다 같이 교사가 설명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동해요? 유치원으로 갑니다. 모든 별로 이동을 하게 돼요. 모든 별. 자, 그 다음에 소집단으로 바뀌죠. 자, 소집단. 여기에서 이제 협의를 해요. 따돌림은 뭐지? 따돌림을 하면 왜 안 되지? 자, 유아 입장에서 따돌림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따돌림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유아 입장에서.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를 강조하는 눈빛을 본 거예요. 자, 그 유아는 왜 해야 되죠? 우리 어린이는? 우리 아영 어린이는 왜 해야 되죠? 누가 싫어요? 내가 아리를 싫어하니까 쟤를 따돌려야 돼. 오케이. 자, 반대 의견이었어요.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가슬 어린이는 왜 하면 안 되죠? 아리가 속상하니까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견해가 다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주고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결론을 어떻게 낼 것 같아요? 아이들은 결론은 하면 안 된다고 낼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도덕성 발달해서 그래. 네, 착한 소년, 소녀도 지향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 불편해. 어린이 때는. 그래서 너도 만약에 그러면 네가 그러면 넌 어때?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슬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이들이. 왜? 아이들은 선은 알아요. 악이 나쁘고 선이 좋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근데 의견은 다양하잖아. 왜 따돌려야 되고, 왜 따돌리면 안 되는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자, 이제 발표는 어디서 해요? 다시 대집단으로 와서 공동으로 같이 해결을 한다. 여기서도 공동으로 해결하지만 여기서도 공동으로 해결한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이런 식의 패턴으로 네, 운영을 하지요. 유치원도 비슷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대집단으로 주제를 주고 자, 이제 모든 별로 이동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딸랑딸랑 소리를 들려주면 이야기를 정리하고 모든 별로 다시 제자리로 모여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모듬이 먼저 이동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들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뭐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아마 그런 노래를 이때쯤 틀고 있을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네, 아침부터 밤이 아니죠. 4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따돌림은 어디서 나와요 주제? 나와 유치원 혹은 나 친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노래를 주로 불러요 이때?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구야. 이 노래가 이제 가사 없는 거, 네, 멜로디만 있는 거를 틀어놔 주잖아. 자유선택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세뇌를 받죠. 그게 뭐예요? 반복 교육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인은 세뇌라고 표현하지만 웃자고 하는 말이고 교육적으로는 그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음악을 들려주면서 전체 생활 주제에서 통합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 모든 별 이동할 때는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이동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아침에 들었던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유치원에 학습 순서를 알아요 애들이. 3세 반만 무지몽매하고요. 4세쯤 되면 이야기 나누기엔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또 이동할 때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2차 수업 때 막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잘못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다음 시간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를 들었어요? 친구야 나는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동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한다고. 애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이동해 볼까요? 친구야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동하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친구야 나는
이렇게 안내해주면 아이들이 손잡고 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래서 전이 활동이죠. 영역별 이동시킬 때 활동을 전환할 때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얘들아 일어나자 이러고 안 하잖아요. 우리 혹시 하고 계세요? 네, 네, 갑자기 거기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럼 아이들이 모든 별로 활동을 해요. 따돌림에 대해서 왜 슬프지? 왜 하면 안 되지? 그러고 나 선생님이 딸랑딸랑. 근데 이때 선생님이 이제 그 평가라면 모든 별로 가야 돼요. 한 3번 정도 가서 수업하는 거를 평가위원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그럴 때 어머 우리 무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이렇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 그런 게 있어요. 자유선택 활동 때 잠깐 우리 놀아요. 자유선택 활동 때 음악 그 음률 영역 있잖아. 그쪽을 가는 걸 보여주는데 이렇게 막 가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서 가요. 우아하게 아이들을 전체를 다 봐야죠. 네, 그리고 가면서 어머 어디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런 연극을 하면 안 돼요, 연극을. 또 책 읽는 그 언어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딱 가서 언어 영역 어린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래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아이들의 활동을, 흥미를 깨버리는 거잖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림책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교사가 갔을 때 어떤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지. 어머 언어 영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요? 다 평가 요소에서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재밌게 웃어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꼭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어색해서 그래요. 어색해서. 현장에서 그냥 하는데 평가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래서 역할놀이 영역에서는 뭘 하나요? 이걸 왜 물어봐 자꾸. 왜 교사가 이미 줬잖아. 활동 주제를 그 각 영역에서 할 걸 줬잖아요. 그게 흥미 영역이잖아요. 근데 교사가 본인이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아이들이 하는 활동에 예를 들면 주의 환기가 필요하면 환기를 시켜주고 집중이 필요하면 집중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개입을 해야 되는데 교사 개입이에요. 그게 바로 네, 선생님들께서 배웠던 브래드 캠이나 로즈 그란트가 제시한 교수 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교사 개입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2차가 나와야 돼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을까요? 협동학습이에요. 자, 갑니다. 재밌겠죠? 나중에 꼭 할 거예요, 선생님들. 꼭 기억해놔요, 이 말을. 어머! 어디서 아름다운 음악이, 어머! 맛있는 냄새가. 다음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다음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그럼 간식 시간이면 아이들이 간식 시간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에 대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는 게 바로 다음 활동은 무슨 활동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 면에서는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 일과가 거의 고정화되어 있잖아요. 순서들은. 그래서 그때 다음 시간은 무슨 시간이지요?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간식 먹어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교사는 부자연스러워요. 어머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지요? 이래요. 평상시에 안 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2차 때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들이 할 거예요. 꼭이요. 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때 선생님들 진짜 이뻐요. 근데 그때 되게 이뻐요. 그 썩은 미소로 그 예쁜 미소가 아니라 그러잖아. 우리가 썩소라 그러잖아. 왜 긴장될 때 나오는 미소를 우리가 썩소라 그래요. 고급 전문 용어예요. 네, 면접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썩소를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가위원들이. 썩은 미소의 축약어인데 그 긴장되는데 웃기는 하는데 웃는 게 아닌 거 있잖아. 근데 보는 사람은 되게 흐뭇하거든. 뭐냐면 되게 노력하는 걸 느끼거든. 근데 선생님들이 막 그 미소로 어머 우리 어린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막 이러는데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나중에 찍어드릴게요. 올해에는. 네, 자 혼자 보기 아까워요. 자 갑니다.